그래서 그 생각한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네. 어떤 결과가 있었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뭐 악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자복 입고 뭐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픈데 집에서 쉬고 있지, 병원에서 쉬지, 뭐하러 그런 거 하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리고 SNS 친구들을 여기서만 대화하기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만나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그 엉뚱한 생각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 여행을 가게 됐고 타 지역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사주쇼와도 비슷한 게 저는 사주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넌 그걸 왜 하냐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주변에서. 근데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소통하고 방송하고 이런 게 좋아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아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이니까 결국에는 뭔가 알아봐 주시는 됐잖아요. 분들도 생기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사소한 뜻이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뭐라고 하지, 나비 효과라고 하던가? 네, 그런 것 작은 같은. 움직임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저희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 거고 어쨌든 그쵸. 지금 하는 게, 지금 창민 씨도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SNS가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 영향력이 정말 크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처음 채팅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번개를 했죠. 그렇죠. 네, 채팅으로 만나신 적 많나요? 뭐 세이클럽도 있었고, 그죠? 저는 아주 예전에 그 나우누리 아시나요? 하이텔. 나우누리 하이텔이라고 해서 제가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이었나? 그때 처음 만나본 적은 있죠. 근데 그때는 통신이 이제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그쵸. 만나고 교류하는 게 순수했는데 요즘 인터넷은 정말 타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금방 이 책을 좀 살펴봤는데 이 책이 그런 순수함이 보이세요? 요즘 블로그라든지 혹은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광고성 마케팅이 많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뭐 어떤 가게에 있어도 홍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게 거의 인터넷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썼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보면 그 네이버 밴드에서 어저께 번개도 하셨지만 네. 제가 어제 참석을 해보고 느낀 점은, 보통 그렇게 모이면 네. 무슨 얘기예요?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시겠구나 하고 갔어요. 몰래 근데 딱 갔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토스트와 주먹밥이라는 작은 가게예요. 토스트랑 주먹밥을 파는 가게. 그런 데서 모임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딱 갔는데, 근데 네. 그 가게 자체도 어떤 식이었냐면, 어떤 남자 사장님이 네. 토스트와 주먹밥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그걸로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또 헌혈 증서를 갖고 가면 이렇게 주먹밥을 공짜로 주시고 이런 이벤트도 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뜻을 가진 그 가게 사장님도 가게더라고요. 그럼 밴드원이었나요? 네. 아. 제가 이제 밴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그 모임 병자 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내고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책에 나오신 분들이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네이버 밴드로 모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제가 것 같아요. 이게 나이도 이제 어리고 27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했으나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겠구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참 얘기하다 보면 27살 치고 너무 철이 일찍 들었고 다사다난한 일을 빨리 겪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27살 같진 않아. 그렇죠.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네, 군대는 다녔죠. 아유. 그때 군대도 또 갔다 오셨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제가 많은 일들도 겪으시고.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급병이라고 하죠. 그 일을 했는데 PX?
아니요, PX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PX 본부에서 근데 일은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좀 다른 일을 했었고 그 간 기증을 하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일이 군 면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그거 해야지. 경우에는 이미 현역으로 다 하고 예비군까지도 환불 안 해줘요. 4년 차까지 다 하고 5, 6년 차 앞두고 이제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로 며칠 전에 다녀왔죠. 아 그렇구나. 네. 참. 왜 이래 군대 갔다 온 게 뭐 신기해? 아니 지금 27밖에 안 됐는데 많은 일들을 많은 하셔가지고. 일을 겪고 네. 책도 쓰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만나고 네. 참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책에 그런 500명이 있는 거죠. 병자라는 책 안에 500명을 만난 얘기가 있는 네, 그 거죠. 기록들을 이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월까지의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언제 출판된 거예요? 3월 31일 날 아. 해서 정식 네이버나 책이 출판된 건 4월 15일 날 나왔는데. 그럼 한 반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신 거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뭐 사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네. 차비도 들고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럼요. 여행이잖아요. 그것도 네. 사람 만날 때도 그런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그 남으신 사람들이 거예요? 말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책을 이제 제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차비나 그리고 제가 밥값 뭐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무슨 아르바이트 하세요?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햄버거 집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커피숍도 해봤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좀 페이가 센 공장 아르바이트. 오. 네. 아 그러면 원래 이게 서울 여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지방 쪽에서 계속 계신 건가 봐요? 집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현재도 부산에 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 방송을 하러 지금 서울까지 올라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어제 밴드 모임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여행을 잡고 왔을 때 제 아는 형님께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김하정의 사주쇼가 있다고 꼭 출연하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네. 저도 사주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한번 이런 방송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저희 됐죠. 병자라는 책 2편에 저희의 얘기를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진짜요? 가정의 사주쇼 네, 우리 멤버들. 제가 얘기를. 이 이건 지금 책에 1편이에요? 네. 이 책의 특징이 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살리고 저한테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의 방송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함께하고자 그러한 내용을 이제 함께 넣고 싶다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 책 내용은 각각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네. 사람들의 뭐 어떤 뭐 경험 뭐 아니면 만나서 나눈 얘기들을 넣으신 건가요? 주 핵심 내용은 이제 제가 뭐 직접 타인을 만나서 그 타인과 이렇게 소통하고 배운 부분 그리고 직접 경험했고 체득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가로책이다 보니까 20줄 이상 넘지 않게 네. 그렇게 제가 썼어요. 참 이게 약간 운명 같은 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녹음하기 몇 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었어요. 녹음하기 전에. 근데 화장실에 그 글귀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한 사람의 친구를 얻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그런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에 또 여러 사람의 그 여러 친구들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경험이나 이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오,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만나셨으니까 대충 사람 보시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겠네요. 그렇죠? 꼭 정확하게 막 이걸 막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맞추는 건 그쵸, 아니고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뭐 500명 감정적으로 가지고 되려. 우리 선생님 몇 명 보셨어요? 사주요? 네. 만나신 분들은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몇 명 보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선생님을 살 수가 없지. 없죠. 하루 기본 한 30명씩인데 하루 30명이요? 그렇게 보죠. 이제 직접 보는 분은 다뭐 4-5명 된다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배가 되니까 못해도 한 20-30명 정도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그 축적된 네. 분들을 만 명도 하면 넘겠는데? 뭐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거의 20명 동안. 그 선생님 보시면 네. 딱 보면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 이런 분위기 있구나라는 게 나와요? 얘기 좀 나누면? 그렇죠. 그 눈치죠. 살아나죠 눈치는. 사람을 보는 눈치. 자, 그러면 김하정 언니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분은 어떤 성공하고 싶은 열망, 뭐 하고 싶은 열명? 성공적인 열정 그런 게 아. 굉장히 많이 보였죠. 저는요? 은지 씨, 뭘 원해요 지금? 솔직한 대답. 이분 남자 같은데 그런 느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함 그게 네.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좀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남자라고 말을 한 건데 좋게 지금 좋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저는 선생님 만나서 주로 이제 뭐 저의 성공 이런 거보다 일단 연애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니에요. 방송용으로 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연애 들으면서도 저는 이분은 어떤 남자 이런 쪽보다도 약간 어떤 성공과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 생각도 그랬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주에는 남자 없다, 필요 없다. 맞아. 계속 늘 말한 게 그거였는데요. 뭐 제가 그쪽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창민 씨가 보시기에는 우리 하정 언니는 어때 보이고 저는 어때 보여요? 하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이제 그냥 제가 본 대로 말하면 그쵸. 되는 여기 이 책도 그렇게 솔직하게 쓰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외모적인 느낌은 이제 원더걸스 소희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냥 이제 약간 그 고양이상 같은 느낌인데 이게 좀 그 사람을 당기는 매력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이래서 제가 사주쇼를 어제 이제 듣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특히 목소리가 저음이다 보니까 더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고 이제 옆에 있으신 제 이름은 조은지예요. 네 조은지님은 네.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그 제 책 제목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시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여성적인 이미지보단 네. 약간 이제 속 시원한 그런 네. 이제 느낌이지만 그래도 내면 속에 이런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겠다. 그렇죠. 그 내면적인 여성적인 이미지는 어디서 또 캐치하신 거예요? 오늘 옷 스타일? 핑크 땡땡이로 네, 뭐 그런 지금 것도 짐작하신 있고 거예요? 옷으로 가려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을 안 하면 돼. 또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약간 이 똥머리. 그런 머리 스타일도. 스타일에서 네. 묻어나는 그 여성스러움이 네, 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은지의 그 파워풀한 목소리만 들어서 그 우리가 자꾸 놀리니까 되게 남자 같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지 실제로 보면 되게 아기자기해요. 액세서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오밀조밀하게 하고 화장도 핑크빛으로 이렇게 네, 오늘 옷과 화사하게 맞춰서. 하고 옷도 항상 막 핑크 뭐 레이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좋아해요. 지금 선생님 표정 굉장히 안 좋아. 왜요? 오늘 나 입고 온 거 보고 이쁘다면서. 요 근래 요 근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트권 빨리 신청해 주세요. 언제? 나 그거 그만할래. 네, 다시 우리 병자 책 얘기로 넘어가면 네. 그러면 이 500명 중에서 네. 그래도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가 훑어본 결과는 뭐 미스 코리아도 있었고 MC 분들도 있으시던데. MC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네. 활동하시는 좀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유명한 분들만 한 건 아니죠? 네, 백수도 있었고요. 이제 꼬마도 있었는데 그 꼬마가 이제 사람들한테 책으로 말고 말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우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방송 나가거나 이러면 한 번씩 얘기를 하곤 하죠. 꼬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제가 병원에 있을 당시에 이 꼬마랑 같이 있었어요. 입원했을 때. 네. 교통사고 당하고. 네. 그 한 아이가
그 만화 캐릭터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없을 당시에 이제 그 고무차륵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재주는 없지만 뽀로로와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공을 몇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드라마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한 10명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이렇게 해주니까. 네, 서로가 이제 왜냐하면 병실에 이제 어른분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의지하거나 놀 수 있는 게 없는데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뽀로로나 이런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다 보니 한 10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럴 네. 때 이제 그 아이들도 저랑 나이가 이제 차이는 나지만 8살에서 12살 사이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왕따로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 아이들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제 어릴 때 경험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아픔을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한 아이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이 입원을 해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원해 있고 아버지랑 그 아이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 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애였어요. 그래서 너 가치를 더 높이라고 이랬더니 자기 친구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정말 잘 그려줬어요. 왕따 당하던 게 없어졌어요. 그걸로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달리기로 극복을 했지만 그 친구 그 아이도 설마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그려주면 이게 뭐냐면서 찍고 버렸대요. 근데 여러 명을 계속 그려주고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정말 잘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똑같이 그렸어요. 캐릭터도 만화 캐릭터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학교까지 알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제가 3월달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그 인기인이 되구나. 네, 인기인이 된 거죠. 그 아이는 이제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뭐 그런 그런 결과인가요? 결과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준거나 네. 그 꼬마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저가 그냥 병원에 입원했던 병자 환자인데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부분을 이제 책으로 쓰려다가 네. 그 내용을 말로써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 가면 얘기를 꼭 해주곤 해요. 그렇구나.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나요? 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쁜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꼭 외모를 쫓아서 만난 건 아니고요. 그 전문성이라 하죠. 레이싱걸도 있었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미스코리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MC 분도 있고 네. 다양한 그 미모의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뭐 그분들에게 SNS로 한번 만나실까요?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미스 코리아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미스 코리아인 줄 몰랐어요. 이건 에피소드예요. 진짜 몰랐고 그 비화가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부산대학교 쪽 근처인데 뭐 소위 말하는 그 헌팅? 오. 하셨어요? 헌팅을 한 건 아니고요. 당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걸었죠. 그게 헌팅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취지보다 이렇게 아니야 좀- 얘기가 하고 싶어서. 네, 얘기가 하고 아니 싶었어요. 왜 굳이 예쁜 여자한테? 얘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그냥 이게 끌렸겠지. 그때 당시에 그 분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친절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얼굴이 친절했나요? 아니 미소가 미소가 그래요? 너무 친절해서 아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친절한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남자들은 그런 오해한다고 하잖아. 살짝 느꼈어요. 어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마녀 사냥에서 지금 큰일 날 소재야. 도깨병이라 그러죠. 아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얘기를 했는데 확 그게 어. 뭐라 해야 되냐 반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남자로 보기보다 네. 정말 궁금한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창민 씨는 여자로 봤는데.
왜 계속 치조를 하시죠?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랬대잖아. 조금? 어.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으로 있는데 이렇게 다행히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다행이죠? 그런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미스코리아 즐거워에 선정된 동생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서 너 학교 모델도 했었어? 이러니까 그 학교 표지 모델도 나왔었더라고요. 오, 나 보고 싶다. 몇 우리 쪽에 책에 있어? 앞에 있어요. 창민 씨가 그러니까 눈이 보통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딱 찍어도 미스 코리아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뭐 그렇진 않아요. 아이 책에 이분이구나. 계시네요. 네, 미스 코리아도 있고 보니까 뒤에 레이싱 걸들도 있는데 예쁘신 그 축축빵빵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 나누신 거예요? 거기 이제 SNS로 이제 제가 막 작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이제 의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책에 있는 대세는 우먼 파워라는 내용이 빠지고 매듭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1월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출판사나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는데 여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네. 대세는 우먼 파워라는 제목을 제가 설정하고서 네네네. 다양한 직업군을 이렇게 인사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시더라고요. 행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되다 보니 책을 내고서도 이제 여성들의 이런 시대적인 그런 의미나 전문성 그리고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가진 거죠. 여성 파워나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모임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조금이고 그래서 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모임에도 여성분들이 많고 네. 또 책에도 왜 이렇게 예쁘고 잘 나가는 여자들이 많고 약간 어떤 사심이 섞인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심이 섞였으면 책에 쓸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책에 이제 그 대세는 우먼 파워라는 부분을 이렇게 힘있게 쓴 이유가 요즘에 여성을 그 다양한 전문성 이런 의미 직업보다 그쵸. 여성에 대한 외모만 특히 더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쁘다라고 하기보다 각자의 직업에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대세는 우먼 파워라는 부분에 모티브를 가졌던 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네. 제가 이제 바보 온달이라 생각하고 네. 평강공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따가 들으시는 분들이 사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창민 씨가 여자를 굉장히 뭐랄까 큰 존재로 생각해요. 네, 그래요? 여자를 큰 존재로 생각해요.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되게 존중하기도 하고 되게 오. 크게도 생각하고 좋은 남자인데요? 여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도 하는 분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넘기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한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정말 예쁜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경험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내가 못나면 잘생긴 사람을 찾게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예쁜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이제 예쁜 정말- 여자를 만나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차였어요. 네, 완전 이렇게 외모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실토를 아예 하시네요. 아예 그런데- 났어. 그 남자의 본능이죠. 그런데 이 남자한테 진짜 연애 잘하는 그 뭐 친구가 거의 픽업 아티스트 수준인 친구가 있었어요. 외모는 약간 니쿤같이 생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는 동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실은 제가 원래 네네네.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책 쓰고 나서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남자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너는 진짜 너 속에 있는 그런 자신감하고 배짱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맞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여자가 더 아름답고 빛나 보이고 오. 그런 거지. 전부 똑같이 생기고 다 아름다우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아. 너가 그런데요? 맞아요. 여자가 빛이 되면 너가 어둠이 되면 되지 않냐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내가 어둠이 되면서까지 예쁜 여자를 만나야 아니 되나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 아 누가 더 아깝네 막 네, 이렇잖아요.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냥 내가 못난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 내가 그림자가 돼서 네. 여자를 여자를 더- 밝혀주겠다. 네, 그런 그 의미를 괜찮은데요? 더 이제 보여주고 바보 온다 평강공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되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정말 남자 잘생기면 좋겠다, 돈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여자가 이제는 전문성도 있고 힘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 남자를 멋있게 해주는 여자가 정말 진정한 여자가 아닌가. 남자를 멋있게 해주는 어떤 여자. 식으로 멋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가 정말 막 캐캐 묻고 네, 찌질이 궁상. 네, 제가 페인이더라도 음. 정말 여자 한 명 잘 만나서 그러니까 소위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평강공주처럼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잘 이렇게- 맞춰주고 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요즘에는 남자도 그래서 꿈이잖아요. 그루밍족. 네, 그런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케어해주면 그 남자가 더 멋져 보이고 여자도 사랑을 하면 더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도 그 바보 온다 평강공주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여성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 영화 만화 뮬란이라고 하죠. 네. 얼굴이 다 이쁜 여자가 아니라 정말 개성 있고 음. 힘 있고 나라까지 구할 정도의 여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네. 여성 단체에서 되게 좋아하겠어요. 그 책을 쓰고 나서 여성 단체나 여성 신문 대표님을 또 그래서 알게 됐어요. 좋아하죠. 네.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대에서도 좋아하겠네요. 여대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성분들이 이렇게 뭔가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얘기를 하지만 네. 항상 제가 여자분들이 보면 얘기하는 게 역경에서 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역경이 없고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순탄하게 가면 꽃이 피긴 피는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네. 역경을 딛고 이렇게 밟히면서도 인동초처럼. 극복하면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꽃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지?